너무 내가 이 절약에 매몰돼서 자칫 나의 시간 가치가 지금 올라갔어. 이걸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. 10번 했어. 그럼 10번 다 실패하면 어떻게 돼? 죽어야지 그러면. 대표님, 저희는 이제 뭐 노후를 위해서나 아니면 뭐 꿈을 위해서,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소비를 아끼면서 살긴 해야 되잖아요. 대표님도 항상 말씀하는 게 이제 불필요한 지출이 뭐가 있는지 항상 봐야 된다. 그런 말이 있어. 노세 젊어서 노세 하다가 노세가 된다고. 조심해야 돼. 그쵸.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뭐 이런 것까지 아끼면은 이제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. 아끼면 가난해진다. 점점 주제가 어려워지네. 이제 뭐 이렇게 주제가 많이 없니? 아닙니다. 이게 꼭 우리를 힘들게 해야 되니 이렇게? 이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유튜브도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살아? 돈이나 이런 뭐 부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 이제 조회수가 좀 잘 나오긴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. 그리고 또 항상 저희가 이제. 궁금해하는 게 저희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나 궁금하기도 하잖아요. 그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도 가져왔는데 이게 포지셔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. 소비라는 거는 어쨌든 내가 어느 포지셔닝에 지금 처해 있냐에 따라서 소비의 수준이나 방향이 좀 바뀌는 건 맞잖아. 맞습니다. 다 동일할 수는 없거든 그게.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걸 아끼면 좀 부가 줄어든다는 표현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미 부를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소비를 하나라는 뉘앙스의 질문인 것 같은데 맞나? 그렇죠. 예, 그 과정을 어떻게 밟아왔나라는 궁금함이 있죠. 일단은 좀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. 이 새끼 지 술 처먹는 건 돈 이렇게 쓰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아낀다고.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야 이거. 아니면 우리도 저 형은 자기 옷 사는 거 저렇게 비싼 거 맨날 사면서 왜 이렇게 우리 같이 밥 먹는 게 이렇게 아껴 이런 것들. 네, 뭐 골프 회원권 1억씩 쓰면서 네. 골프 회원권 1억은 양반이지. 나 30억씩 써 골프 회원권을. 근데 골프비는 뿜빠이야.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,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. 이게 결국에는 이 소비가 어떤 자산으로 다가올 수 있는 소비에 대해서는 숨도 안 쉬고 써.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이건 순수 소비야?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끼는 게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여도 그림이야. 근데 이 그림이 10억인데 지금 조금 있으면 뭐 한 3년, 4년 갖고 있으면 오를 것 같아. 갤러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림들은 낙업이라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못 팔게 해. 물론 법적으로 못 팔게는 못하지. 근데 이제 갤러리에서 너한테 1차로 줄 때는 너랑 뭔가 관계성이 있는 거거든? 네. 그럼 너한테 10억짜리 그림을 이렇게 주면서 유명 작가의 그림을 너한테 딱 주면서 3년 동안 팔지 말라고 해. 그럼 너 3년 동안 못 파는 건 아니야, 법적으로. 네. 하지만 네가 팔면 다시는 너한테 안 주겠지. 그쵸. 그럼 되게 큰 소비잖아. 되게 답답하잖아. 물론 오르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라는 게 100%는 없단 말이지. 투자니까 맞습니다. 이것도. 근데 이런 거 숨도 안 쉬고 가져가.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제네시스 뭐 G90 리무진은 2억이고 마이바는 3억이야. 3억이 안 되지. 한 2억 7천 하나 지금? 아무튼. 그럼 거기서 되게 고민을 해 막. 앞에 그렇게 억 단위를 태웠는데요? 그렇게 10억, 20억은 쓸 수 있지만 이런 거에서도 되게 고민을 해 막. 이게 맞나? 손해보면 어떡하지? 그리고 직원들 시켜가지고 10군데씩 알아보게 하고 500만 원, 1000만 원 차이 있을까 봐. 그런 것들이 좀 있지. 소비로 다가오는 소비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자산으로 다가오는 소비에서는 사실 좀 크게 쓰는 것 같아.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그림, 뭐 집, 그러니까 뭐 부동산, 뭐 주식, 뭐 이런 것들은 사실 100% 저명한 자산이잖아.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생각에 어떤 사람은 옷이 나한테 자산일 수 있어. 사실상 옷 같은 건 완전 소비잖아. 근데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.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갖춰야지.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는 또 편하게 써.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자산의 관점에서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쓰는 것 같아. 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옷이라고 하면 뭐 비즈니스 때문에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네요. 또 궁금한 게 대표님 최근에 이제 인스타 스토리 보니까 미술품 보고 하셨던데 그때 약간 어떤 느낌인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. 뭐 어떤 미술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들 보시면서 약간 이거 보냈는데 어땠는지 소감도 궁금해가지고 느낌점이나 작품들을 보면서 네. 많은 감동이 있지. 그 작가들의 어떤 그런 정신과 이 작품에 대한 느낌 이러면 좋겠지만 작품을 구입하러 가신 거잖아요. 그렇지. 이제 뭐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아직 막 이렇게 콜렉터의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사실 미술품에 대한 걸 내가 이제 언급하기는 너무 약해. 내가 본질이 너무 약한데 그런 건 있죠. 그러니까 찬빈이 말대로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건 맞아. 근데 네. 또 이게 좀 상위 리그잖아 이제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이걸 내가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게 티가 나면 되게 싫어해 그걸. 예술이 이제 하나의 그렇지. 돈으로 그럼 나는 되게
되게 급이 낮은 사람이야. 아, 저 미술품으로 돈 벌라고요? 이러면 아, 이 새끼는 병신이구나. 근데 아무도 손해보는 미술 장사를 하진 않더라고. 되게 위선적이지. 그러네요. 그리고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. 다 그 경매나 이런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. 네. 자산으로 보는 의도와 예술성에 대한 게 좀 같이 공존해 있는 사람을 원하지, 이걸 완전히 자산으로 보는 사람을 원하진 않더라고. 그림을 이야기하기는 너무 본질이 약하다. 내가 여기 뭐 호박이나 딱 하나 걸어놓고 뭐 오른쪽에는 이렇게 뭐 선 하나 딱 그려놓고 해야지 이제 뭐 설득력이 있는 거지. 약해? 그러면 이걸 아끼면은 더 가난해지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결국은 네. 자산에 대한 소비를 아끼면은 조금 더 갈 길이 멀어지는 것 같고, 나 두 번째로는 뭐 이제 그런 거, 시간을 사는 거에 있어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소비라는 게 당장은 내 소비일 수 있는데,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 쓰는 돈이 자산이 아니라 분명히 소비야. 이거는 딱 지출하는 순간 없어지는 돈이야. 그때 우리가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게 시간이지. 이 소비가 나한테 혹시 시간을 얼마나 벌어주나. 내가 생각하는 내 시간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. 내 시간 가치보다 이 비용이 낮아? 그러면 쓰는 거지. 이런 거 망설이지 않고 써. 그러면 시간과 불편감, 이 두 가지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. 그럼 내가 어느 포지셔닝에 있냐에 따라 틀리지만 그 내 포지셔닝 수준에 맞춰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를 쓰는 게,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시간 가치,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시간 가치보다 이 비용이 낮아. 그러면 쓰는 거지. 돈을 내가 더 크게 쓰고 싶으면 내 시간 가치를 올려야겠지. 그러면 그런 거에 아끼지 않는 것 같아.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소비가 어마어마해지잖아. 근데 그 소비 중에 많은 숫자가 그 사람의 시간을 벌어주는 소비가 많아. 근데 원래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시간을 써서 이제 돈을 벌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 시간 가치가 그 소비보다 좀 낮을 때지. 혹은 내가 이 시간을 벌어도 이거를 내가 가치를 환산할 수 지금 없는 상황이야. 그런 경우에 당연히 시간을 쓰는 게 맞아. 근데 뭔가 딱 대등하게 따졌을 때, 아, 이 짜투리 시간을 내가 비용으로 털었을 때, 이 시간으로 인해서 나한테 오는 어떤 그 반대급부가 커. 그게 직접적인 수입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내 자기 개발일 수도 있고, 학습일 수도 있고, 뭐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, 이런 것들을 대승적으로 다 따졌을 때, 아, 그래도 이거는 내 소비가 맞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쓰는 거지. 그런 소비가 많은 것 같아. 그래서 반대로 너무 내가 이 절약에 매몰돼서 자칫 나의 시간 가치가 지금 올라갔어. 이걸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. 그래서 계속 그냥 모든 비용을 내 시간으로 다시 환산하고 있어. 그러면 오히려 부랑 멀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결국은 내 시간 가치를 올리려면 돈을 써야 돼. 되게 슬픈 얘기지만. 그렇잖아. 자기 개발이라는 것도 물론 내가 혼자 독학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학원을 다니고 한 이유는 뭐야?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뭐 강제성, 이제 그런 환경에 넣으려고 스스로 공부가 안 되니까. 그렇지. 난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. 내가 돈을 내고 뭔가 학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, 하나는 강제성이야. 우리 인간이란 종족은 너무 이 자유 속에 방치하면 잘 안 돼. 내가 오늘 아침에도 혼자 이제 PT 선생님이 우리 휴가를 가셨어. 나 혼자 갔다? 운동이 안 되더라고. 왜냐면 계속 아침 되면 전화가 오고, 뭐 카톡 봐야 되고, 뭐 업무 지시 해줘야 되고, 결제하고 하다 보니까 PT 선생님이 있으면 내가 핸드폰을 보다가 눈치가 보이니까 내려놓고 하게 됐는데, 또 누가 시키니까 또 옆에서 숫자를 세잖아. 봐서 야, 지금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더 하게 되잖아.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하게 된단 말이지. 이런 강제성이 있고,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시간을 확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.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 한 권을 다 마스터할 거야. 그러면 내가 한번 쫙 서머리하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다시 내가 한 번에 기억이 나나 그게? 아니죠. 그렇지 않잖아. 근데 다시 단어별로 좀 정리를 해야 되고, 거기서 포인트도 다시 찝어내야 되고, 다시 한번 내가 쭉 하면서 내가 또 외워야 되고,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, 내가 이걸 돈을 내고 딱 누군가 교육자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이미 서머리 다 해놓고 이 사람의 필요한 주제 딱 정리해줘. 그럼 나는 그 주제를 내가 이걸 보지 않고도 먼저 한번 싹 스킵을 한 다음에 쫙 내가 다가갈 수가 있잖아. 훨씬 내 학습 속도가 올라가는 거지.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내 시간을 아껴주는 효과가 와. 내가 당장 이 돈을 들여가지고 뭐 학원을 등록하거나 과외를 받거나 뭐 이를 했을 때 내 나가는 비용 대비 훨씬 내가 학습 효과가 빨라져. 결국 그건 내 자기 개발을 올리는 거고, 그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이 돈의 가치보다 높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. 그런 효과가 있지. 돈을 내고 학습을 한다는 거는. 그러면 뭐 커리큘럼을 사는 거네요, 약간. 그치. 그래서 그런 소비는 아끼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, 나는. 대표님, 그럼 저희가 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이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. 시간을 소비하든 뭐 이제 돈을 소비하든 여러 가지. 둘 다 쓰지, 보통은. 네. 그렇게 했는데, 그러면은 이 가치가 있는 소비로 남으려면은 어떤 기준점으로 잡으세요, 대표님은? 사람을 만나는 게. 네. 사람이라는 거는 참 좀 그래. 이게 100% 가치만 놓고 사실 사람 관계를 만들 수는 없잖아. 그쵸.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자면,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지.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고 싶어. 그럼 되게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데, 그 중에 좀 이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돈을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 있지. 포지셔닝에 따라서 내가 돈을 되게 많이 썼는데 얘는 10원도 안 써, 영원히. 좋은 사람이야?
아니죠. 당연히 아니지. 그렇죠. 그럼 내가 빨리 잘라낼 수 있잖아. 되게 이 시간을 좀 내가 아낄 수 있잖아, 그러면. 네, 맞습니다. 돈은 날라갔지만.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. 혹은 이 사람이랑 나랑 좀 다른 영역인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게 좀 궁금해. 뭐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돈과 시간을 쓰지만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의 어떤 살아온 인생을 내가 서머리에서 딱 받을 수 있어.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노하우를 내가 좀 들을 수 있어. 이 시간과 돈이 되게 값지지 그러면. 아깝지 않지. 뭐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거나 이 사람의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온 인맥이나 이런 관계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, 네트워크가. 그걸 내가 되게 편성하고 싶어. 그랬을 때도 내가 시간과 돈을 썼을 때 그게 나한테 어느 정도 올 수 있다. 그러면 당연히 아낌없이 쓰는 거지, 그런 것들은. 되게 사실 그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. 결국 내 시간을 같이 써야 돼, 이런 것들은. 그런 거 대비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쓰는 거야, 그런 거는.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. 대화를 몇번 해. 야, 이 새끼 사기꾼 같아. 사기꾼이구나.를 알아도 만날 때가 있어. 왜요? 사기꾼이 사기를 칠 수 있는 원동력이 뭘 것 같아? 이 사람 사기 당하겠다라는 그런. 사기꾼들은 대부분 정보가 되게 많아. 왜냐면 이 사람이 남을 속일 거야. 네. 그러면 남보다 어떤 다방면에서 뭔가 많이 알아야 속일 거 아니냐. 그렇죠. 사기 치려는 와가지고 저는 잘 몰라, 이런 사기는 없어. 되게 뭔가 많이 공부를 하고 와. 그리고 되게 주변에서 듣는 것도 많고. 그리고 보통 사기꾼들의 특성이 내가 좀 본질이 약하잖아. 그러니까 남의 본질들을 되게 많이 들고 와. 이 얘기를 이렇게 좀 들으면 사실 되게 주변 정보 덩어리가 잘 될 때가 많아.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들더라도 뭐 진짜 완전 얘는 그냥 무슨 완전 사기꾼이야 그러면 안 만나지만, 그러니까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. 남한테 좀 피해를 주면서 뭔가 어영부영 뭔가 이렇게 투자 유치도 하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사업 같지는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.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시간과 돈을 적당히 들였을 때 훨씬 많은 효용을 얻을 때가 있어. 사기꾼 분들도 근데 진짜 열심히 사네요, 진짜. 큰 사기 치려면 열심히 살아야지. 맞습니다. 대표님보다 뭐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낮으신 분들이나 보면 항상 대표님이 사더라고요. 뭘 사든. 뭐냐, 그렇지 않아. 아, 그래요? 저 대표님이 안 사는 거를 본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? 네, 진짜 돈을 안 아낀다. 많이 살려고 하는 편이지. 대표님,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? 제 투자를 아끼면은 그것도 좀 멀어지는 것 같아. 재투자요? 어쨌든 내가 뭔가 경제활동을 해서 부를 벌었어. 네. 그럼 이 부를 소비를 하는 방법이 있고, 내가 지금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이거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이 있잖아. 둘 중 하나거든, 보통. 네. 이거 어쨌든 내가 어떤 형태로도 소비로 날려버리는 방법이 있고, 이걸 다시 뭔가 더 큰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더 큰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재투자하는 방법이 있잖아. 물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지. 나도 이게 좀 극단적인 편이라 내가 좀 고쳐야 되는 이제 단점 중에 하나인데, 어쨌든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돈을 쓰는 게 당장 내 삶이 당연히 윤택하지 않지. 덜 윤택해, 그렇게 하면. 근데 이걸 처음에 좀 아끼면 나중에 진짜 쓸 돈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. 근데 대표님, 투자는 근데 결국 리스크가 따라오지 않나요? 그치. 그래서 아끼면 안 된다는 거야. 왜냐하면 내가 어떤 형태의 투자든, 새로운 사업이든, 사람이든, 아니면 일이든, 아니면 진짜 뭐 내가 그냥 금융을 하든, 이 투자는 100%가 없잖아. 분명히 몇 번의 실패가 온단 말이지.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이야? 그럼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. 근데 내가 장기간 좀 롱텀으로 보고 내가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. 그러면 좀 실패 확률이 당연히 10번 했어. 그럼 10번 다 실패하면 어떻게 돼? 죽어야지, 그러면. 그렇잖아. 내가 신이 나한테 그 정도의 운을 줬어. 그럼 난 죽어야지.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을 만들면서 생활을 내가 좀 공공하게 하면서 내가 계속 어떤 투자를 지속해. 그렇다 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성공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. 어느 정도의 작은 성공이라도. 그런 걸 경험하는 건 되게 필요한 것 같아. 나도 내가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은 것 중에 하나는 내 역할이 아주 없는 그런 불로소득 같은 투자들이 있잖아. 예를 들어 뭐 코인, 네.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 같은 거나 뭐 아니면 뭐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. 나는 이런 게 안 맞더라고. 나는 10번 하면 10번 실패해, 이런 게. 너무 슬프지만. 그래서 지금은 단념을 했어. 이제 아무리 좋은 게 하든 난 그런 건 안 해. 내 역할이 여기서 뭐가 있나를 봐. 나는 딱 그렇게 생각해. 신이 나한테 이런 옵션을 주진 않았구나. 거짓말처럼 10번 하면 10번 실패하더라고. 다 남들 돈 벌어서 나도 이제 걱정 인형이니까 나 이제 본단 말이지,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. 다 돈을 벌어, 같이 막. 그럼 내가 이제 그때 때문에 살짝 내가 하면 거짓말처럼 실패하더라고. 뭐 코인 같은 것도 그래. 아우, 야, 사기구나 했다가 남들 돈을 다 버네? 다 넣으면 거짓말처럼 떨어져. 주식도 뭐 그래. 물론 내가 주식을
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해서 막 내가 그 기업을 분석하고 뭐 해가지고 하는 건 내 역할이 들어가는 거잖아. 네. 이런 거는 나는 내가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해. 근데 내가 이제 그럴 여력이 안 되고 내가 그럴 짬밥이 안 되니까 누군가의 이제 내가 뭐 얘기를 듣고 정보를 듣고 대충 내가 취합해서 그냥 어느 정도의 운대에 맡겨서 하는 것들은 나는 거의 실패하더라고.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이유 중 하나야. 나는 그런데 재주가 없고 운이 없어. 결국 대표님의 인풋이 들어가서 뭐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만 하시는 거네요. 그것도 그건데 이제 신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지. 너는 개같이 일해라 이 새끼야. 이렇게 만든 거야. 어디 이 새끼가 급도 안 되는 놈이 이렇게 뭐 편하게 살려고 그래. 이제 이런 옵션이 있는 거지 나한테는.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이것을 아낄수록 가난해지는 이유 콘텐츠 찍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쓸 거는 쓰고 아낄 건 아껴야 되는데 쓸 게 뭔지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. 나부터 고찰해야겠다 이거. 자기 반성 콘텐츠구나 이거.